한국에서 반도체 관련 소재의 국산화가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너무나도 빠른 대처 능력에 일본 언론과 누리꾼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7일 니온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에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가 진행되면서 반도체 관련 일본 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7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니케이는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2020년 자료를 인용해 작년 일본의 불화수소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75%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전과 비교하면 9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국가별 월별 수입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향을 살펴보면 일본으로부터 수입량은 2019년 6월 3026톤에서 8월에는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해 12월 일본에서 수입이 재개되면서 793톤까지 회복했지만 이후에는 계속 침체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들어서는 월 평균 400톤 정도에 그쳤습니다. 일본에서 수입이 정지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대만산 수입량도 2020년에는 54% 감소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에 의존하던 반도체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를 한국의 소재 기업들이 생산하면서 삼성전자 등에 공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니케이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태로 생산 공정의 일부에 한국산 제품을 도입한 삼성전자 내부에선 사용하기 익숙한 고성능 일본제 제조 장치나 재료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한국 정부의 의향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인 스텔라 케미화와 모리타 화학공업이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통계상 한국 매출 감소분은 연간 60억엔 정도입니다. 스텔라 케미화의 2019년 회계연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불화수소 출하는 전년 대비 26% 감소했고 작년 4월에서 9월 출하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불화수소와 함께 수출 규제 대상이었던 포토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는 일본 정부가 수출 허가를 빨리 내줘서 출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니케이는 한국 정부가 서플라이 체인에서 일본 의존 탈피를 위해 소재와 제조 장치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업 연구개발 보조와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니케이는 일본에선 새로운 내각이 탄생하고 4개월이 지나 감염증 대응 등으로 정부 내부에서도 한국 수출 규제 문제는 과거의 일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에선 일본 정부의 수출 관리 조치를 계기로 첨단 소재와 장치의 국산화 움직임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 반도체 관련 소재 국산화가 정말로 진행되어 버리자 일본 네티즌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일본 언론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일본의 손해였다는 기사가 나왔다. 최근에도 일본은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과 논의를 했다. 본인의 의견은 자유이지만 최소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TV에 나오는 어떤 해설자도 이렇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일본도 반도체 제품 쪽의 점유율을 높여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패배만 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점유율을 활용하여 가치 창조를 계속하지 않으면 기업은 망한다. 이번 기회 손실은 상당히 크네요. 정부 여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형태를 보이고 말았다. 일본 정부는 3가지 품목을 관리 강화했을 뿐이다. 필요한 분은 수출해주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날조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자립할 수 있었다면 당교도 가능하겠네요. 좋았어. 부디 분발해주세요. 사실 12-9의 불화수소는 일본 기업밖에 제조할 수 없고 애초에 발단은 한국이 일본에서 구입한 불화수소를 마음대로 다른 나라로 빼돌렸기 때문이다. 무엇이 탈일본화인가? 우선 이란의 원유값이나 지불해라. 아베 외교로 수출 시장을 상실했다. 일본은 자폭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의 화이트국으로 되돌려 달라고 할 필요 없겠네. 하지만 이 나라는 오랜 시간 몇 번이나 국산화에 성공했던 걸까? 완전한 실책이다. 수출의 규제를 가해서 곤란한 곳은 국내 산업이라는 것이 자명했을 텐데. 일본 정부가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로 한국을 얕잡아본 것은 어차피 한국 경제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한 태도로 나오다가 곧 취소하겠지라고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한국은 미중과 연계를 통해 독자적인 경제 성장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30년 후에는 GDP에서도 일본 따위는 제칠 것이다. 혐한, 아베 총리가 취한 조치가 일본 기업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한국을 혼내주려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잠자고 있던 한국의 잠재력을 깨우는 데 충분했습니다.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었던 소재들을 차근차근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87%로 높았던 에폭시 소재는 작년 12월 16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수입을 대체할 국산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제조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패키징 공정에서 대일 의존도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섬유융합연구부분 전현애 박사 연구팀은 10년간 연구 개발 끝에 새로운 에폭시 수지 제조 원천 기술을 개발했고, 일본산 제품보다 열 팽창 성능이 우수한 에폭시 밀봉제를 제작해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폭시 밀봉제는 열 경화성 고분자의 일종인 에폭시 수지를 기반으로 만든 복합 소재로 반도체 칩을 밀봉해 열이나 습기, 충격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 전후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기 소재 중 세계 시장 규모가 약 1조 5천억 원으로 가장 큰 핵심 소재이지만 최고 등급의 에폭시 물성이 필요해 대부분 일본산 제품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전 박사 연구팀은 새로운 화학 구조의 에폭시 수지를 독자적으로 설계 합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저열팽창 특성을 갖는 에폭시 소재 기술을 구현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소재는 온도 상승에 따라 부피 변화가 동반되고 그 변화값을 열팽창 계수라고 부릅니다. 반도체 패키징에서는 에폭시 수지의 열팽창 계수를 줄이는 것이 공정의 신뢰성과 용이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일본산 상용 에폭시는 반도체 칩보다 훨씬 높은 열팽창 계수를 지녀 패키징 과정에서 부품 전체가 휘는 불량 문제를 종종 일으켜왔습니다. 전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에폭시 수지 자체의 구조 변화만을 통해 소재의 공정 용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열 팽창 계수를 반도체 칩과 거의 유사한 3ppm/도시 수준까지 조절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또한 반도체 패키징에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에폭시 소재 제조에 활용할 수 있고 대량 합성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한 에폭시 밀봉제는 일본산 제품의 한계였던 12인치 이상의 대면적 패키징도 가능해 향후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제작에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계원 관계자는 기술을 개발한 사실이 어느 정도 상용화가 가까워졌을 때 알려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팀 의견이 있어서 현 시점의 내용을 공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전 박사는 일본 기업의 영향이 절대적인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바꿀 수 있는 독보적인 원천 기술이라며 앞으로 양산된 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 및 정착하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소재를 한국이 개발한 것은 또 있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즈는 작년 10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5 마이크로미터 반도체용 초극막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패키지에 쓰이는 초극막은 두께가 1.5 마이크로미터로 전자, IT 산업 분야에 쓰이는 동막 중 가장 얇습니다. 전자기기의 소형화, 고집적화 추세로 초미세 회로를 구현하려는 반도체 제조사들의 수요가 높아졌지만 국내에는 초극막 양산 기업이 없어 일본 기업인 미쯔이사가 초극막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즈는 2006년 초극막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이후 10여 년간 시행착오 끝에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인증 획득과 양산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던 소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한국은 이렇게 일본발 반도체 소재 위기와 감염증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